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여성은 남성보다 집단, 사회 내에서 정서적, 감정적 교류가 크게 발달된 존재라 한국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가마,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자분들이 뭔가 집단을 형성하면 제대로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오합지졸이죠, 오합지졸. 특히 여자들이 뭔가 뭉쳐서 올바른 목소리 내는 거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여자들이 뭔가 집단을 형성하는 그런 사회나 조직에서 제대로 굴러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냥 저 사람들 왜 저러고 사냐, 저런 회사는 왜 안 망하냐, 그런 생각 드는데 한두 군데가 아니죠. 난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여초회사가 얼마나 많이 살아남을까, 난 그 생각도 듭니다. 보통 여러분 여초회사 중에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근무 연령이 길거나 잘 돌아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경제가 안 좋아지면 상당수의 여초회사가 많이 무너질 거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경쟁력이 많이 약하거든. 여초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내수 경기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써야 움직이는 곳이죠. 보통 어떤 곳이냐면 쇼핑몰이나 디자인 회사 같은 곳, 화장품 회사 같은데, 이런 곳인데, 이런 곳은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지갑을 닫아보면 그냥 쫄딱 망합니다. 네, 돈을 안 써버리면 또 잘 망해요, 여러분. 쇼핑몰 정말 잘 망합니다. 쇼핑몰 같은 거 했다가. 쇼핑몰 중에 오래 한 거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5년 10년 한 거 없죠. 잠깐 잘 되는 곳에 있어도. 잠깐 잘 되다가 망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적차에 번호라도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 자본 잠식이란 말 아시죠? 자본 잠식. 자본 잠식이 뭐냐 하면, 잘 벌다가 이제 다 까먹을 때를 까먹어가지고 자본까지 날려먹는 거야. 자본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창업할 때 자본금이라는 게 있을까? 투자 자금이 있을까? 근데 이제 원래 벌어놨던 거 날려먹고 다 까먹고 하다 보니까 투자금까지 날려먹는 거예요. 투자금까지. 그게 이제 자본 잠식이라 하는 거거든요. 뭐 제가 여자분들한테 좀 안 좋은 소리 많이 합니다. 여자분 듣기 싫은 소리 안 하는 건 사실이야. 부정하지 않을게요. 근데 이런 얘기 들어야 돼요, 여자분들. 여자분이 자꾸 달콤한 얘기, 가문의사만 듣다 보니까 뭔가 현실에서 뭔가 뼈 때리는 얘기 들으면 좀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래 들어야 돼. 여자분들 현실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여자분들이 뭔가 현실을 굉장히 관대하게 봐요. 여자기 때문에. 근데 그 관대하게 보는 것도 젊을 때 한정이지, 나이 먹으면 관대하게 보면 안 됩니다. 안타깝지만 여자분들은 앞으로 남자의 도움 없이 살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여자분들은. 여자분은 뭐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 여자는 결혼의 손해다. 한번 나이 먹고 나서 그런 소리 나올까요? 왜 결혼은 손해라고 해놓고 왜 결정사에 여자 가입자가 월등하게 많을까? 아니, 결혼은 손해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계산이 두들길까요? 여자들은 보통 손해보는 장사 안 하지 않나? 절대로. 손해보는 거 누구보다 싫어하잖아요, 근본적으로. 손해본다고 하면서 왜 결혼시장에 나오는 거야? 손해가 아니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득 보니까. 우리가 그거 모를 것 같습니까?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자분들 특유의 그 계산적인 마인드가 오히려 여자들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거. 뭔가 얻어먹고 이득 보려는 마인드가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취업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뭐 혼인율과 이제 연애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연애 못한 여자도 늘고 있고 결혼 못한 여자도 늘고 있어. 물론 남자도 늘고 있는데, 남자가 결혼 못하는 거하고 여자가 결혼 못하는 결이 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뭐 남자는 국제 결혼에는 탈출구도 있고, 거기다가 남자는 그래도 혼자 살아도 나는 갖추고 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분들은 갖추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적어요. 나이 먹고 자기 집도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그 나이 먹어서 제대로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거나 소득이 적은 분들도 많아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될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지. 특히 한국의 결혼 같은 게 여자의 생존권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여자는 살기 위해서라도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근데 결혼을 안 하는 사람 는다는 거는 앞으로 나이 먹어서 생존의 위험을 받는 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의식주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여자분한테 하나 확실하게 얘기하자면, 여자는 40 넘어서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직과 공무원을 제외하면 없습니다.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사기업도 여자분이 40 넘어서 사기업에 오래 붙어있는 분들 별로 없어요.
붙어있기 힘들어요. 여자분들 뭔가 성과를 보이지 않고 징을 못하면 직장 내에서 그만두라고 압박이 들어옵니다. 그럼 여자분들 나이 먹어서 딴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일 뭐 하실 거예요? 뭐 장사 같은 거 하시겠어요? 장사했다 말아먹으면 여자들이 좋아하는 카페 찾았다가 말아먹어서 빚쟁이 되신 분들 많거든요. 뭐만 하면 카페, 뭐만 하면 헤어샵. 말은 좋지. 창업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만약에 뭐 잘 되면 좋겠지만 잘 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잘 될 수도 있지만 망할 수도 있잖아. 오히려 망하는 게 더 높죠. 근데 여자들이 창업하는 분야는 굉장히 투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위험성도 그만큼 많이 있어. 그리고 시기가 안 좋아. 사람들이 앞으로 카페를 많이 찾을까요? 근데 여자분들이 뭔가 많이 하는 창업은요, 사실 없어도 되는 분야입니다. 살아가는데. 없어도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커피 전문점? 없어도 돼. 왜냐면 커피를 먹을 곳은 많이 있습니다. 커피를 대체할 거 너무나 많아. 커피 믹스도 있고 커피 머신도 있고요. 아니면 집에서 원두를 사가지고 갈아 마셔도 되고요. 아니 저가형 커피도 많이 있고 회사 내 커피도 많이 있잖아. 안 그래요? 우리가 커피 안 마시다고 죽습니까? 아니잖아. 그리고 헤어샵 같은 경우에도 이발소 있잖아. 이발소 있고 남자들이 경제가 어려우면 굳이 미용실 막 비싸게 주고 머리 안 자르면 커트만 하지. 커트만 하면 13,000원 15,000원이잖아. 네. 네일샵은 솔직히 또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좀 나쁘게만 하면 네일샵 같은 경우에 맞잖아요. 사실 남자들은 여자의 그 손톱에 관심이 없어. 얼굴에는 관심이 있지만 손톱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손톱에 막 이렇게 막 큐입 받고 하잖아요. 난 이게 더 안 좋아 보이거든. 뭔가 좀 그런 풍속 영업에 일하는 사람 같고 뭔가 안 좋아 보여. 맞잖아요, 여러분. 그냥 오히려 여자분들 분홍빛 나는 자연 손톱이 더 예뻐 보이는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오히려 나는 네일샵에서 이렇게 막 손톱 이렇게 예쁘게 하면 그게 더 마이너스 생각하거든요. 손톱에 난 돈 쓰는 건 나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말해서. 그리고 여자분들 만약에 경제가 어려워지면 머리 기른 사람 많이 생깁니다. 머리 기른 사람. 그러니까 머리 생으로 길러가지고 이제 좀 길잖아요. 그 묶어놨다가 한 번에 가위로 싹둑 자르고 기르고 싹둑 자르고 기르고 이런 사람 많아진다고. IMF 때 그랬거든요. IMF 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젊은 여자들 어떻게 했냐. 머리 바싹 길러가지고 이제 이 허리 밑으로까지 오잖아. 그 너무 기니까 이중을 묶어가지고 그 이제 가위로 싹둑 자르는 거야. 싹둑 잘라가지고 또 기르고 싹둑 잘라서 기르고 그렇게 나시부도 많고. 그럼 이제 미용실 갈 이유가 없어. 미용실 보통 미용실 여자분들 헤어 같은 게 비싸게 받잖아요. 근데 앞으로 여자분들이 경제가 힘들어지면 그런 미용실도 이제 비싼 돈 주고 이제 펌하는 사람 없어지는 거야. 지금 여자분들 이제 펌하는 것도 왜 그래?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머리빨 좀 내세우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펌이 여자분들 그 이제 헤어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10만 넘게 들어가요, 이게. 진짜 비싸요, 여러분. 그 펌 넣는 게, 여러분. 근데 여자분들 이제 안 꾸미면 뭐 펌도 안 하겠지. 볼륨펌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경제가 어려우면 남녀가 돈을 안 써. 특히 이런 뷰티 같은 돈을 많이 안 쓴다고, 이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자분들이 너무 감성이 빠져가지고 현실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자신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사실 앞으로 결혼 못한 사람이 많아지면 여자분들 미래는 좋지 않아요. 남자도 안 좋겠지만. 특히나 대한민국 더 안 좋아요. 여자분들 중에 앞으로 결혼 못한 사람도 많아요. 그럼 결혼 못하면 어떻게 살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깜깜할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 좀 더 인간답고 서로 사랑하라고 만든 제도인 것 같은데 대한민국 여자들은 자기들이 감정적이고 공감을 잘하는 동물이라면서 지들이 공감을 더 못하고 사랑이 없습니다. 정말 뼈 때릴 말이네. 아니 그러니까요.
나는 공감을 잘한다는 게 웃기게 뭐냐면 여자들이 공감 잘하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공감이랑 여자들 공감은 사실 말이 안 맞는 게 뭐냐, 우리가 말하는 공감이라는 건 뭐냐면 지나간 10명 있잖아. 얘기를 해. 8명이 끄덕여야 공감이에요. 근데 여자들 공감은 자기랑 비슷한 처지의 여자들만 공감하는 거지 남자들은 공감할 수 없어. 우리가 말하는 공감은 남자 여자나 그냥 지나간 사람 물어보면 다 고개를 끄덕여야 됩니다. 이게 공감이라니까. 10명 있으면 8명이 고개를 끄덕여야 돼. 8명이 예스를 얘기해야 된다니까. 2명이 노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공감이야. 근데 여자들 공감은 그냥 지들끼리 끄덕이는 거 아니야. 지들끼리 상태 안 좋은 사람 끄덕이는 거 아니야 이게. 그거는 공감이 아니에요. 그거는 공감이 아니라 그냥 자기중심적인 사고예요. 자기중심. 저는 자기중심적인 공감을 공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은 현실에 통용되지 않는 것들을 왜 공감이라 부르는 거죠? 현실사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런 거 얼마나 알아주려고 그래. 자꾸 그런 걸 따위를 자꾸 공감해 생각하니까 자꾸 사회적 고립되고 비정상적인 사고를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 능력은 없어지고 돈은 없어지고 자꾸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돈만 쓰는 거잖아 이게. 난 그래서 여자들 공감력이 뛰어나는 말을 절대 동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공감력이 뛰어나면 오히려 생각력 깁니다. 아, 이 사람 좀 비정상으로 생각하겠구나. 근데 이게 안 먹히잖아. 여자분들 웃긴 게 뭐냐 하면 여자들이 바보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안 맞춰준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저 공감을 안 맞춰줘. 아무도 안 맞춰줘 이제. 여자가 막 공감해달라고 하면 꺼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받아준 사람 있는지 한번 찾아봐. 안 받아주고.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남자 어린애들은 여자가 공감 얘기하면 가 어디서 씨알도 안 먹히는 거 나한테 지금 투정 부리고 있어. 공감 좋아하네. 니한테 맞춰달라는 거잖아. 내가 너한테 왜 맞춰줘야 돼? 넌 나한테 맞추냐? 남자 이렇게 못하면서 자기한테 맞춰달라고 있어. 씨. 돌아가지고 됐어 가. 너 안 만나. 뭐 나 말고 한번 만나보시지. 아직도 근데 나이 찬 여자들은 저 공감을 바라고 있어. 저게 젊었을 땐 또 먹히다 보니까 그 공감이 아니야. 그거는 내 편 들으라는 게 어떻게 공감이야 이게. 좀 생태 좀 그만 부리세요. 그럼 공감이 아니라 공갈입니다. 공갈. 이제 자기한테 맞춰주는 사람,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 없어요. 아니 여자분들 그 생각해봐. 본인 편 들어주기 전에 님은 남자 편 들어줬는지, 남자 입장 생각해준 적 있는지, 남자가 얼마나 힘든지, 남자가 얼마나 본인 비리 맞춰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본 적 있어? 없죠? 없잖아. 아니 그렇게 공감을 좋아하는 사람이 왜 남자를 공감 못 해주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기 입장에 공감 못 하면서 타인의 공감 못 해주는 거예요? 왜 남자의 공감 못 해주는 거야? 나 이해가 안 돼. 근데 무슨 공감이야 그게. 공을 빼셔요.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한 사람이 어떻게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공감력이 뛰어나면서 왜 남자의 어떤 고충이나 남자의 힘듦이나 남자의 어떤 그런 마음에 대해서는 이해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공감에 말할 자격이 없죠. 선택적 공감 그건 정신병이야 정신병. 멘탈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자꾸 그렇게 편협한 사고방식 가지니까 세상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거고, 날이 갈수록 뭔가 비정상적인 어떤 사고로 세상을 보는 거고, 그럴수록 이제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거고, 그럴수록 자꾸 인스타나 미디어에 좀 맞들려가지고 마탱이 가는 거고. 그래서 저런 분들은요 제가 봤을 때 사랑받지 못합니다.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감정적인 공감을 잘 원하는 사람일수록 사랑받고 존중받지 못하고
누군가의 배우자가 되지 못하고 누군가의 연인이 되지 못합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은요, 감정 괴물이 되는 거예요. 감정 괴물. 나이 먹은 감정 괴물.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거리도 바르지 않는 그런 감정 괴물이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본인들이 공감을 원하기 이전에 나는 누구를 공감해 준 적이 있는지, 난 남자 입장을 생각해 준 적이 있는지, 내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윽박지르기 전에 나의 감정을 받아주는 타인을 얼마나 힘들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생각에 시상치 안 가졌으면 본인은 사랑할 자격이 없고 결혼할 자격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